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비상계엄 건의는 총리를 거쳐야 한다는 계엄법 조항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반나절 만에 해제될 것이라며 단순 경고용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증인에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의 증언을 흔들려 했지만 한 총리는 즉답을 하지 않고 피해갔습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한 총리는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이 한 총리 입정에 앞서 자리를 뜨면서 직접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증인이 누구냐에 따라 적극적으로 탄핵 심판에 관여하거나 아예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자리에 앉자마자 5분 만에 돌연 심판정을 떠났는데 나중에 대리인단은 총리가 진술하는 걸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5분쯤 심판정에 들어온 윤 대통령은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무언가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그리곤 한덕수 총리의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돌연 심판정을 나갔습니다. 자리에 착석한 지 5분 만입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나간 지 4분 뒤에 심판정에 들어오면서 국정 1, 2인자의 대면은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2시간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신문 순서가 되어서야 다시 돌아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게 사전 고지 없이 퇴정한 이유에 대해 총리의 진술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계시고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변호인들과 상의만 하고 퇴청을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한 총리의 증인 신문을 종료하기 직전 윤 대통령의 대리인은 돌발 질의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이 필요할 만큼 국정이 마비됐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앞에서 헌법재판관의 탄핵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만일에 말이죠.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데 여기 8분 계십니다. 4분 재판관을 탄핵을 해가 직무가 정지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마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죠. 이어 헌법재판관의 과반이 탄핵되면 비상계엄 요건이 되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를 법적으로 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요. 네. 그거를 제가 그러한 법적인 판단을 제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증인 신문이 될 걸로 예상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언들로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증인 중에서는 한덕수 총리만 증인 신문이 끝난 상황이죠? 맞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의 오늘 증인 신문이 주목을 받았던 건 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인데 사실 뭐 국회 대리인단, 국회 쪽에서 물은 것과 윤석열 대통령 쪽에 물은 부분이 집중한 부분이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 야당의 예산안 삭감을 주로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말에 윤 대통령 측이 맞장구를 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정치권이 뭔가를 이걸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본 대리인도 총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이 국무회의 질문을 피해가면서 불리한 증언을 막아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곧바로 이어진 이 국회 측 대리인단은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는 이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들이 없었다면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도 충돌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유의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후에 대통령 측 윤곽근 대리인이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다시 물어봤는데 한덕수 총리는 통상적인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한덕수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진술한 것과 이 큰 틀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좀 피해가려는 모습도 보이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 국무회의를 놓고는 이 명확한 입장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예, 이렇게 재판관 질문 끝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되레 당시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입증된 셈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를 통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다라는 이 논리도 무너졌습니다. 비상계엄을 뭐 경고용이나 국민 계몽용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 계엄이 우리나라의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런 데 대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항상 말씀이신 거죠? 큰 그러한 그 걱정이고 또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계몽령 얘기를 총리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했었군요. 지금은 두 번째 증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진행 중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차장의 신빙성 문제를 걸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받아 적은 장소가 관저 앞 공터가 아니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4차례나 메모가 수정됐다는 취지로 홍 전 차장을 몰아세웠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름을 까먹지 않기 위해 왜 이런 사람들이 체포 명단에 올랐을까 궁금증을 갖고 만든 메모라면서 모두 하나의 메모장에 적은 별도의 메모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일단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